제가 X세대란 말이에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세대가 겹친 세대예요. 근데 PD님부터는 디지털 세대의 비중이 훨씬 높은 세대고 지금 아이들은 완전 디지털 세대잖아요. 지금 현재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비중이 예를 들어서 5대 5다라고 하면 10년 뒤에는 디지털 비중이 분명히 커져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될 거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가면 데이터 세상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는 행동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만의 이슈가 아니라 코인 시장보다 더 범위가 큰 데이터 세상에서 계속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신경 쓰이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를 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O2 같은 경우에는 O2의 난중일기 5월 12일 월요일 코인 시장의 중요성이 최근 트럼프 팀의 활동에서 커지고 있다. 중동과의 협업 강화의 내용에도 포함될 영역으로 보인다. 주고받는 선물의 규모로 보아하니 그냥 흘러들을 내용은 아니다. 관련 흐름을 반영한다. 5월 14일 수요일 미국 시장 정고점 돌파의 언급이 솔솔 들리는 상황에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기 전략 첫 움직임을 역발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세의 공포에 치우친 분위기에서 반대로 위험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전략으로 출발했다. 오늘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동참하지 않는 또 한 번의 역발상을 실행한다. 5월 16일 금요일 우리는 우리의 전략을 이어간다. 어제 PPI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우리의 채권 매수 포지션 시점은 적절했다. 그런데 PPI를 보면서 그 내용에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에 싹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으면서 수요도 적다면 소매 판매의 데이터도 그리 강하지 않았기에 그런 움직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국내 포지션과 전반적인 롱 전략은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니 그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잔발의 움직임을 지속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방법입니다. 금요일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O2 2기 전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다행스럽게 저희의 전략이 1기에 이어오던 분들이 잘 연속이 되고 있어서 저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가 되고 싶은 사람, 더 주는 게 많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1기에서 2기로 연속으로 들어오신 전우님들은 6개월 수업료 다 수익률 나신 것 같은데요. 네, 축하드리고 그 흐름을 계속 잘 함께 이어가 보시죠.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필승! 이거 왜 갑자기 바꿨어요? 원래 이제 네. 그 조교 생활 하실 때 네. 오투님께서 이제 네. 필승으로 제가요? 네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저희는 태풍이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28사단은 태풍 부대예요. 아. 그래서 태풍이 우리 그건데. 아, 그렇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태풍! 태풍. 고참들은 풍자만 합니다. 아, 싹.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일단 당연히 교육생은 그렇게 해야죠.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되잖아요. 그러면 풍. 옛날 생각나네. 이제 태풍이 올 계절이 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마철이 이제 장마철이 오고 있고 또 이제. 올 텐데 맞습니다. 많이 잘 관리. 요즘은 기후 변화가 너무 세져가지고 아, 맞습니다. 또 그 기후 변화의 변화 폭이 커진 것도 우리는 다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복잡계예요. 복잡계 현상이 강해지는 것, 네. 그 현상이 사회에 그다음에 투자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흐름이 격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면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전보다는 더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도시 사는 전우님들보다 우리 농촌이나 이 산악지대에 사시는 전우님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으실 테니까 이 산불들도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옛날보다 잘 관리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16일 금요일인데요. 네. 어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이벤트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발견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일단 그 물가 관련된 부분이 관세 때문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가의 중요한 데이터인 P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PPI 데이터가 지금 현재 페드와 정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낮게 나온 부분이 페드가 금리를 낮출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부분들을
더 뒤로 미루게 만들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사람들은 그거 봐라 물가 그렇게 큰 이슈 아니잖아 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데이터로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우트는 보다 보니까 그 데이터만이 아니라 리테일 세일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론 지난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많이 사놨다가 미리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살 게 줄어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뭔가 좀 찜찜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느낌 그런 것들을 세부 항목까지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근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가 수요가 세지 않아서라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약해지면서 수요가 같이 약한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은 한 달이나 몇 주 안에 뭐 경기가 좋아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안 좋아졌다고 했다가 리세션이 나온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교차되는 걸 2025년 지금 상반 1분기에 여러 번 겪었잖아요. 네. 그 부분의 로직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올해 지수가 하락했던 부분 폭은 다 되돌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다시 싸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시 21, 22 어느 부분인가 와 있을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호재에 민감한가 호재에 둔감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정도로 비싸진 상태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호재는 뭐예요? 주식을 하는데 가장 큰 호재는 가격. 그렇죠. 오, 많이 늘었어. Yes. 가격이 싸다라는 게 가장 호재고 네. 가장 큰 악재는 다른 게 아니라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젠 다시 비싼 영역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O2 같은 사람이 본 그러한 포인트가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전후회에서 이 영상을 보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냥 뭐 굉장히 저 소수 의견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의 좀 활동성을 줄이는 최소한 여기서 더 사기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더 올라가긴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오투는 지난 목요일 어제부터 시장 강세에 이제 더 이상 동참하지 않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네.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그러한 판단들을 강화하게 만들겠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것 중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네. 있었는데 또 연준 파월 의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은 아니다 뭐 얘기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게 투자자로서 매수하기 참 지금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투자자로서 뭐 할 수 있는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내 입장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은 이래라는 부분을 자기가 투자하는데도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한 모든 일개의 개인이 오투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2025년 들어와서는.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남들의 생각은 이렇다고 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하는데 왜 실제 수급은 나는 주식을 지금 사는 로직을 갖고 있어. 상대도 확인해보고 텔레그램들 여러 가지 보니까 사야 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려. 근데 시장은 주식이 빠지면서 팔고 있어. 이건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이게 연초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지난 한 달 동안은 달라진 거 크게는 없어. 관세 부분이 개선된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정고점을 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야 될 정도야? 라는 부분들의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실제 수급은
그 부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생각과 현상이라는 두 가지가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생각에 대한 확신이 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생각을 강하게 반영해야 돼요. 하지만 생각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기 어려울 때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네. 따라가는 부분들을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에 관세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렸었고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제가 봐도 사람들도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거래가 안 늘고 헤지 펀드들은 매우 네거티브한 포지션을 구성해 놨다가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숏을 풀어낸 포지션들이 확인되고 네. 한 부분을 반영하면 이제 더 이상 어느 쪽으로 생각을 강하게 쓸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는 현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이 붙었는데 모르겠다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럼 모르겠는 상황에서 내 포지션을 더 현재부터 키우는 건 현명할까요? 최소한 그때부터는 멈춰 있거나 아니면 더 줄이는 네.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실제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느린 속도로,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느린 속도로 포지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술주를 매도하고 채권, 금, 방어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순환매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의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뭐 갑자기 하락한다든지 또 올라간다든지 이런 뭔가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뭔가 여전히 관세 영향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관세의 영향은 지금 중국과의 90일 유예로 인해서 전보다는 중요하지만 중요도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90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45일 정도가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 중순입니까? 네. 5월 중순이면 일단 6월 말까지 여름 되기 전까지는 관세에 대한 사람들의 긴장도는 줄어든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슈의 긴장도는 중요도도 줄어들었고 마이너스의 강도도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폭을 줄였으니까. 네. 그럼 전보다는 이 이슈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감소한 만큼 다른 부분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실적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시장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확인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괜찮은데라고 아마 빅테크에서는 확인이 될 겁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빅테크에서 그게 확인이 되는데 그만큼 다시 주가가 회복되기 때문에 비싼 상태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싼 상태에서 확인이 된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네. 더 늘려야겠네라는 확인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미국 안에서 네. 깎아준다라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향후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관세가 아닌 소득세나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부분은 빅텍보다는 다른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올라온 부분에 이 정도면 시장이 박스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박스권 상단에서는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방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색깔 수면에서. 그러면 빅텍을 팔고 방어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수급이 교차되겠죠.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채권이나 다른 쪽으로 계속 옮겨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 미국 10년물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보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10년물이 박스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4.5%는 박스 상단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TLT 매수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밑으로 가냐라는 것도 너무 금리가 빠져버리면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예전에 2달 전 정도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는 관세 정책이 안 좋은 부분하고 같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태그 로직까지 나왔는데 네. 그렇게 극단적인 로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도 박스권일 확률을 가장 높은 확률로 줘야 되면
그 밑단은 뭐 한 4% 정도 되겠죠. 네. 4.5에서 4% 정도.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채권 시장이 박스 형태로 보이는 상황에서의 주시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네. 그러면 그것도 박스권일 확률이 되게 높아지면 음. 지금 박스 상단이다고 지난번에 저점은 너무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네. 한 S&P 5천 초반대, 뭐 네. 5천일 수도 있고 5,100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네. 그런 정도의 박스 형태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투의 난중일기 5월 14일 수요일 내용에서 네. 오늘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동참하지 않는 한 또 한 번의 역발상을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내용 뭔가 정말 투자 전략가로서 네.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뭔가 역발상을 실행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 전략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국말로는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기술이라는 용어가 그 기술적 지표할 때 이 테크니컬입니까? 아니면 스킬이라는 그 기술이 좋다라고 할 때 그 기술입니까? 후자입니다. 아, 기술이 좋다? 네네. 아, 그 전략적인 기술이 좋다? 네, 네. 아, 플레이에 아. 가까운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 그렇게 봤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고맙지 그렇게 좋게 봐줬다면. 저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 빅스를 조금씩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해지 안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지금 일단 빅스가 2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때 현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1% 빠지면 이것은 1% 오르는 그게 그 선물이나 인버스 같은 것들이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방향성만큼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빅스는 변동성에 대한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장이 1% 움직이면 얘가 10% 움직일 때도 있고 혹은 시장은 1% 움직이는데 0.5%밖에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같이 담고 있어서. 네. 근데 그 부분의 그 가격 움직임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때의 폭을 다 되돌렸어요. 이제는 뭐 시장 정도만큼 혹은 시장 정도보다도 안 움직이는 정도의 가능성도 있는 가격대로 빅스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투는 해지 수단으로 빅스를 다시 더 선호하고 있는 네.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동참을 여기서 정고점을 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확률을 5% 안쪽으로 더 낮게 지금 네. 오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세라는 부분이 탈세계화라는 가장 큰 방향성에 대한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지고 줄어들 때는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미중 협정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네. 그 줄어드는 폭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탈세계화라는 방향성에 대한 변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 2025년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별별로는 뭐 좋아지는 데도 있고 나쁘는 데도 있고 유지하는 데도 있지만 네. 전체를 다 더했을 때의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펀더멘탈 상에서도 네거티브 값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월마트의 실적에서도 모르겠다. 관세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 4월 말 다음 달 한 달 후 정도부터는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익의 추이가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펀더멘탈 팩터가 안 좋고 네. 정치적인 팩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나머지 팩터로 이 시장을 여태까지 올린 부분의 기여도는 네. 유동성과 심리적인 부분의 현상이 많이 반영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쓸 만큼의 힘을 쓴 것 같다라는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증명의 영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그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30년의 감이 이제는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시를 하니까 여기서 어딘가에서 그걸 반영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투폴리오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네. 미장을 들어갔는데 네. 그게 코인베이스였습니다. 저는 좀 사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입한 거기도 했고 편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귀신처럼 기사가 떠가지고 와 이게 정말
근육과 뇌 자체가 복잡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S&P 500 편입 소식에 24% 급등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편입하고 나서 한 3, 40% 올랐다가 어제 좀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어제 한 또 20% 정도 올라 있겠죠, 지금. 네, 이슈로 인해서 빠졌는데 네. 왜 이렇게 편입을 하고 뭐 급등을 하고 왜 그런 과정이 지금 코인베이스 쪽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그날 말씀드렸던 코인 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부분들이 미국의 환율 정책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그 느낌을 O2 같은 매크로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글로벌 전체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행동, 그다음에 미국의 행동과 연관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낄 것 같은데 그게 중동 세력들이 끼겠구나. 중동 애들이 갖고 있는 돈의 일정 부분이 저쪽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부분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까지 준다는 오, 그 뇌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뇌물을 무슨 그 미국 의회가 가만히 있을 일 없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조사한다고 하고 조사하니까 뭐 대통령 임기 끝나고는 안 쓴다는 둥둥 뭐 계속 그렇게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그 왈가왈부를 시킬 만큼 이 현상이 중요함이 증가했기 때문에 만약에 증가하지 않으면 왈가왈부라는 것은 사회에 커지지 않죠. 네. 그래서 맨날 그 권력하는 분들이 자기 문제 터졌을 때 연예인들 이렇게 뉴스 숨겨놓고 있다가 물타기 하려고 터뜨리고 하는 것도 관심도의 증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처럼 그 카타르에서 그다음에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비행기를 준다 등등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그러한 부분에 신호를 주기에 충분한 상황들을 암묵적으로 정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안정화와 정리의 내용이 필요하지만 네. 이 중요도가 커진 것은 맞구나. 그리고 그 커진 것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고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네. 조직적인 시스템적인 안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애들, 우리 뭐 고래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런 식의 표현들이 고래가 늘어나네, 이게 고래 떼가 되네 라는 부분들의 흐름이 나타나면 그러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은 거래소예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를 한다라고 하면 뭐 로빈후드가 됐든 아예 그 코인 거래소가 됐든 다른 데 쪽이 더 혜택을 받겠지만 네. 이런 큰 거래들이 들어와? 그러면 코인베이스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 라는 부분의 생각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코인베이스를 산 거죠. 근데 어제 또 해커 이슈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해커 이슈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세상 구조가 지금 모투가 젊었을 때 20대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네. 제가 X세대란 말이에요. 네. X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세대가 겹친 세대예요. 네. 되게 운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양쪽을 다 젊었을 때 경험했으니까. 근데 PD님부터는 디지털 세대의 비중이 훨씬 높은 세대고 네. 지금 아이들은 완전 디지털 세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날로그 방식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점점 지금 현재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비중이 예를 들어서 5대 5다라고 네. 하면 10년 뒤에는 디지털 비중이 분명히 커져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될 거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가면 해킹이나 이것을 데이터 세상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는 행동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그 이슈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빠진 부분이 뭔가를 신경 쓰이다라고 하면 코인베이스를 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O2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해킹 보안 관련된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만의 이슈가 아니라 코인 시장보다 더 범위가 큰 데이터 세상에서 계속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보안주를 살 수도 있죠. 저는 고민했거든요. 어제 들고 있다가 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이너스 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역발상을 해가지고 역은 아니죠. 역은 응용하는 그걸 사야 되나 하는 게 역발상이고 이거는 아예 다른 발상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했습니다. 네. 진짜 카테고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겠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전히 뭔가 전통 화폐 교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고 또한 주요 강대국 간의 어떤 패권 게임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아직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점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어떤 오투님만이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도 화폐가 되고 싶은지 그냥 어떠한 특정한 범위를 커버하는 현상이 되고 싶은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게 만약 화폐가 된다라고 하면 화폐의 가장 큰 베이직은 교환 기능이어야 돼요. 이 교환 기능을 못하면서 화폐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교환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오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얘는 화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향후에 그 부분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범위가 메이저가 됐을 때 그 메이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더 편리하고 익숙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으면 점점 데이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은 빅테크의 수장만이지만 네. 점점 이제 행정부의 주요 요직, 정치인들도 빅텍 출신들이 더 커질 거예요. 네.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 재무부 장관이 되고 이런 식의 금융 계통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군인들이 했죠. 군인 출신들이 해서 했죠.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했죠. 그런 식으로 각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점점 나타나서 과학의 영역이 훨씬 더 커진 나중의 네. 상태에서는 네. 그러면 자기들이 가장 익숙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크립토 시장을 가지고 메인 시장화 시키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대로 끝난 이유는 뭐냐면 하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금융을 갖고 있던 사람이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테크 쪽에 있는 인물이 꼭대기에 올라간 것과 근본의 성격은 되게 다르지만 나중에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헷가닥 해버려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갖고 네. 있는 특성이.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음에는 그걸 정말로 선하게 펼쳐지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분의 1 확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10,000분의 1이 확률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방향적인 부분의 현상을 계속 만들려면 이 사람도 저 권력의 꼭대기에 가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게 하고 싶은 것에 투명성이 아주 높은 것 시스템은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IT 업계의 사람들이 그 지도층, 지배층까지 가서 정치적인 지배까지 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개념에 갔을 때 그때도 내가 투명성이 강한 코인 시장의 활성화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할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권력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헷가닥 하는지를 IT 인물들이 가서 본 증거가 아직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 다음에 판단해야지 미리 그 방향을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정치와 권력을 모르는 범위가 작은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범위가 작지가 않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치까지 이해를 해야 이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술적으로만 하는 건 그 유치원 애들 하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네. 지금 국내 정치도 모르겠는데 국내 정치도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권력과 사람들의 집단의 그 대중의 움직임이라는 두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인간들의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만 떠드는 코인 얘기들은 깊이가 뎁스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깊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저번에 내리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뭔가 투자자로서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뭔가 이거를 투자를 하든지 플레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질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제가 코인베이스까지는 투자를 하는데 직접 코인 투자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왜 코인 투자를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일 때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의도에서. 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 뭐야 저거. 뭐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6,000원대. 근데 지금은 그걸 왜 그러면 안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그 10여 년 지나는 사이에 저한테는 이 다음의 단계에서 코인이라는 현상이 활성화되겠구나라는
거기까지 생각이 멈춰 있다라면 저는 지금 코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저는 이 AI와 피지컬 로봇이 겹쳐진 상태에서 인간의 노동이 거의 필요 없어진 사회까지 제가 살 것 같아요. 그게 빨리 와서 네. 제가 더 오래 사는 것보다 그 기술의 접근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의 상황까지 가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분에 돈을 벌어야 되는 중요성이 전부 다 떨어지는 사회를 상상해요. 짧게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생각할게요. 그럼 그 20년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돈을 버는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돈을 버는 게 필요 없어진다, 줄어든다라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내 삶을 잘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더 이 활동이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얻어야 되는 건 이 돈이라는 것에 이 피지컬 돈과 이러한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그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교류를 제대로 하고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단계로 그 다음 단계를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교류와 에너지의 적절한 이동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안 하고 아예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물론 이걸 하긴 하잖아요. 네네네. 오토도 뭐 우리 오토폴리오 같이 하고 맞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끔 계좌 보여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달라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을 안 본 상태에서는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만 저 사람 저 진짜 말대로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면 진짜로 하고 계시네라는 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대한 설득이 되면 더 질문을 잘 준비해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력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직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 데이터 세상은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정말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의 가치가 점점 커질 거예요. 네. 그럼 이 정직이라는 가치가 커지는 부분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의 베이스로 깔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짧게 10분, 15분밖에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신뢰도가 있느냐 아니냐 없느냐가 검증이 스스로 돼버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코인 넘어서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인 넘어서 에너지. 그 다음 단계는 에너지를 투자하는 날이 언젠가 오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에너지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 시간을 피디님하고 제가 같은 시간을 지금 현재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한 시간을 우리 전우님들이 본인의 시간을 같이 교차해서 이것을 엮으실 거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고 나면 네. 그게 에너지를 엮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화폐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 에너지와 연관된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화폐 나중에 이름은 베이스에 깔린 가치는 매력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네.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가 작년 8월에 첫 영상이 올라갔는데 네. 우리 개국을 했던 우리 유리 PD님과 우리 이어받아서 키워고 가시고 있는 교육생 PD님이 둘 다 매력적인 분들이라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력 있는 사람 또 매력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그만하자. 오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듣기 불편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더 가면.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살짝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촉촉해진다라는 것은 뭔가 부드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자기의 밖을 보는 것보다 자기를 스스로를 들여다보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촉촉하면서 자기의 안을 들여보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야 이거는? 등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촬영이 오늘이니까.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 네.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투님. 오늘까지 보고 끝인 거예요? 네. 네. 오늘까지 보고 끝인 거예요. 마음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네. 아니 남자들한테 자꾸 이런 거 받아서 진짜 이거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파트장님, PD님. 네, 그리고 저희 네. 전우의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팀에서도 이렇게 같이 찾아와서 꽃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 유튜브 팀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 활동을 처음 하기 시작할 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용기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채널을 시작했었어요. 이게 이제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하면서 용기보다는 이제 편안함이 조금씩 생기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긴 이 편안함이 우리 전우님들의 삶의 투자의 편안함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고 제가 참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젊은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전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를 또 응원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그 노래는 뭐야?